지하철 4호선에 네. 그 경마장역이 있잖아요. 그리로 완전히 이사를 가면서 이 말을 서울 시내에서는 보는 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뚝섬이 그래 지금은 그 야외 수영장이 있고 지금 그런 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노천 수영장이. 그리고 이제 서울숲이라는 이름으로 네. 완전히 새롭게 이제 탈바꿈됐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탔던 경마대회가 열린 것도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조금 의아했던 게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말 타는 일이 있었구나. 우리나라 자체가 이렇게 말 탈고 이런 경마대회를 했다는 게 조금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일본인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용산에서 이제 연병장에서 이 말을 탔다가 했는데 이 그 또 공교롭게 조선 경마 구락부라고 해갖고 이제 말을 타는 걸 즐기는 곳은 이제 지금 현재 DDP가 있었던 을지로 육가에 있었던 걸로. 그렇죠. 예. 구락부는 그 예. 클럽의 일본식 그쵸. 발음이죠. 구락부. CLUB. 네네네. 그래서 서울 시내 용산 그다음에 이렇게 한강에서 타던 것이 이제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장소로 들어온 게 신설동인 거예요. 그래서 신설동의 주소를 찾아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그 규모는 5만 평 정도 규모의 고양군 숭인면 신설리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제 나중에 동대문구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이제 동대문구 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시대가 이제 네. 말은 2차 대전까지도 계속 그 군용으로 쓰였거든요. 네. 독일만 해도 우리가 봤을 때 2차 대전이 전차가 막 다니고 막 뭐 그 탱크들끼리 전쟁한 것 같아도 대부분의 수송이나 거기에서 쓰였던 게 그리고 연락병들이 2차 대전 그 유럽이나 그 전선에서 그리고 물론 그 만주벌판은 말 타고 다녔어야 됐어. 그러니까 계속 많이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쟁 때도 말이 그 굉장히 활약을 했다고 유명한 그쵸. 명마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그 포탄을 나르고 그 미군에서 했던 유명한 그 명마도 있고 할 정도로 말이 하다 보니까 그것과 함께 군용으로도 많이 써야 되니까 그 말들이 이제 경마로도 쓰는 문화가 됐겠죠. 지금은 운송수단이 다 자동차가 되니까 더 줄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군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그 운송용으로도 쓰면서 그와 함께 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와 경마도 이제 일상에 더 가깝게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신설동으로 경마장이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해로 인해서 한강변이나 용산 쪽에는 이제 한번 뭔가 세팅을 해놓으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 이게 이제 흐트러지니까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대문에 가까이 있으니까 시가지가 굉장히 가깝고 교통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자체가 이제 동양척식회사 그렇게 보니까 일본인들의 땅이다 보니까 뭐 그 장소에서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 땅 자체가 이제 그 경마장, 그러니까 신설동에 있는 경마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화면 속에 그 안암 그다음에 경마장 앞 신설 동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1호선 전철하고는 좀 틀리죠. 그럼 그 도는 예. 코스가 저만했던 거예요? 예? 도는 코스가 저만했던 거예요? 예. 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그라미 크네. 요 지역이 거의 평지에 해당하는데 지금 규모는 생각보다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5만 평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걸로는 정릉천은 현재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청계천도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위쪽에 제가 동묘 앞 신설 경마장 앞 안암이라고 해놨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지하철 그러니까 빨간 게 그러면은 그 뭐 철도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철. 그러니까 네, 전철이고 여기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빨간 선. 네, 그런 여기 거는. 지금 윗부분 여기 있는 거기 요 전철 모습이 철도겠고요. 예. 그 전차라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전차가 다니던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청량리가 될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동대문이 될 것 같은 그 전차들이 지나다니는 노선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파란색 점점점점 됐던 거는 기동차라고 그래갖고 그 뚝섬까지 다니던 이제 그 회사가 다른 이름의 기동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동차? 전차와 기동차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뚝섬이랑 그다음에 저쪽 광장동까지 그리고 밑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봉원 그 선정릉 옆쪽에 그 선릉 옆에 그 봉은사 절이 있잖아요. 예, 봉은사, 예. 예, 그 절까지 다니던 이 기동차가 있었던 게 이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 전차뿐만 아니라 기동차까지 이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 경마장 오는 게 되게 편했겠죠. 예, 그래서 그 모습까지 해서 옛날, 그러니까 1928년 정도에 이 경마장이 신설동에 생기게 된 당시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경마장 부지가 대략 5만 평인데 금세 그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착공을 했는데 공사비는 한 1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관람대는 2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투표 그 단층 그러니까 표사는 예, 경마 표사는 거 네네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150두가 들어 있다고 하니까 규모도 꽤 크고 또 말을 관리하는 동이 또 5개나 있었고 사무실, 식당까지 다 갖추고 또 귀빈실도 따로 있다 보니까 이 규모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수준급이고 그 모습 자체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동대문 구지라고 해서 동대문구의 그 책자 안에 이제 신설동 경마장의 그 배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마 그 장도 있고 전차 예. 그 영 내리면 바로 옆에 전차 네. 옆에 있고 정말 안 시끄러웠을까요? 하긴 말소리가 더 컸겠다. 전차가 뭐 예. 하나가 그냥 이게 다니는 거다 보니까 뭐 지금 그리고 예. 그 경마꾼들 그 함성 소리가 더 컸겠죠. 엄청 좋았겠죠. 예. 그래서 뭐 관람대나 이런 게 중간에 이렇게 따다다다다 모아 있고 등기소도 있었고. 예예. 그 안에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예, 등기소, 좋아요. 등기소, 구청, 예. 동대문구청에다가 그리고 동묘. 예. 여기 바로 앞에 이제 동대문 구청이 생겼던 그러니까요. 이유는 이제 1936년 이후에 구청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성부 동대문구 뭐 이런 식의 이제 서울 동대문구가 경성에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경기도였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경성으로 들어가서 이 구청이, 규모가 예. 꽤 괜찮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은 거의 없어졌고요. 지금 동묘라고 해갖고 우리 동묘가 아시잖아요. 네. 그거는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변화가 있고 여기 안감천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안암동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안암천. 예, 안암천, 그다음 용두동, 뭐 이거 다 그냥 신설동 이렇게 다 남아 있고 도남동까지 다 남아 있는데 예, 청량리 노선까지.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정릉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 개천도 그대로 유지돼서 이제 청계천하고 만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아, 이 당시 이제 네. 그 표사고 역에서 이제 지금 그 솔직히 중랑구 거기 그 마사. 경륜장 예. 경륜장 거기 아시네요. 그 옷도 거의 비슷하게 입은 눈 빨개져가지고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막 이제 신나죠. 담배 연기 막 그 뿜어져 나오면서 막 근처 막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 분위기처럼 여기도 몇 시 되면 사람들 우르르 네. 몰려가가지고 막 하고 이제 끝나면 우르르 나와서 막 근처에서 막 그런 시대였다는 건데. 네네. 서울에 이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지방에 서면이라고 하면 부산에 굉장히 가장 번화가 중에 하나인데 예 거기서도 이렇게 1930년도에 네. 이렇게 말 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걸로 봐서는 암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경마라고 하는 이 문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대중화돼 있고 그 막권 사서 막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흥행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나름 유럽에서 건너온 그쵸. 경마 문화가 네, 이제 네. 그리고 모든 이제 아시아들은 이제 유럽 그쪽을 동경하다 보니까 그쵸. 유럽에서 건너온 경마와 그걸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 놓고 네, 따라하는? 또 이제 하는 네, 네, 그게 네. 있었겠죠. 네네. 네. 지금 이제 이게 승마 투표권이라고 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막권인 거죠. 일명 막권, 막권. 네. 그래서 서울 경마장이 지금 글씨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0원이라고. 특별 승마 투표권. 네. 승리가 저게. 네. 네. 그래서 그 번호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그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약간 돈이 네. 혹시 그 원에서 환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으로 바뀌던 시절을
내는 사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몇 살인 줄 아시는 예, 거예요? 모르실 텐데 네. 이제 이게 원에서 환으로 바뀌던 시절은 그 이승만 대통령 때라고 하고요. 다시 환에서 원으로 바뀌던 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좀 바뀌던 시절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게 1등 당첨자라고 하는 건 복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팅이 아니네요. 그래서 너도 지금 그거 천 게 예. 분명히 몇 번마가 이긴다고 쓴다고 알고 있는데 예, 쓰여 그게 있지 아니에요. 않아가지고 예, 해서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권. 어. 예, 지금도 복권하면 막 당첨자가 많이 나와서 아주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만 배를 준대. 1만 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복권이 1,000원인가요? 로또가 한 번호에 한 번에 1,000원이죠. 1,000원이죠. 근데 뭐 1억 아니고 더 높은 단위잖아요. 그죠? 뭐 20억 정도 요즘 그쵸. 평균적으로 나오니까. 예, 그래서 1만 배 정도의 그 액면가로 20만 원을 환급해 준다니까 서울시장 월급이 2,000원인데 그거의 100배 정도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보공이니까 네. 예,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불러 모으고 이러기 위한 장치죠. 그럼 이걸 했었으면은 네. 이거라고 만약 이제 배팅을 안 했다면은 네. 아마 그때 사설 도박들이 많았겠네요. 이제 그쵸. 옆에서 이제 판 벌려놓고서는 몇 번만 이길 거 하고 여기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 그 야바위 그게 많았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설동에 있었던 경마장이 또 해방 후에도 해방이 저희가 8월 15일이니까 대체적으로 또 이제 가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렇게 직접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0월 초에 600명의 남녀 임시 종사원을 모집을 했고 600명을 모집을 했다니 그 규모가 엄청 컸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독립 기념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전쟁도 뭐 그 군인들한테 이제 위안 네, 어떤 의미로 경마대회를 했던,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상으로 봐서는 이제 이렇게 희미하고 이렇게 가장 크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느라고 얼마나 또 모여 있었는지 요걸 갖다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도박은 그리고 마오쩌둥도 실패한 게 그 도박이었거든요. 끊기 한 게 공산화가 되고 나서 아편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도박은 결국 실패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가도 도박은 이제 계속 활성화가 됐었겠죠. 네, 그러니까 불과 광복 후에 2달 만에 재개했다니까 아무튼간 사람들이 얼마나 또 광복은 또 기쁜 일이었으니까 아마 신나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화면 속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49년에 돌아가시는데 해방 후에도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초대 이범석 국무총리까지 이분들이 신설동에 굉장히 자주 찾아왔대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경마를 즐겼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당시에 볼거리도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 같은 경우는 김구 선생의 어머님이 광락원 여사잖아요. 예, 유고를 이제 모셔갖고 와갖고 정릉 뒷산에 그러니까 안장을 시켰을 때 이제 그때 기마 의장대 분들이 이걸 호송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제 그때 참석을 하셔갖고 이제 감사함을 표시했던 그런 모습으로 김구 선생이 이제 등장하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또 부인이 계시잖아요. 네. 프란체스카 여사라고. 예. 그분과 같이 이제 요 한국 마사에 들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또 이 두 분이 또 오셨으니까 엄청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죠. 예, 그래서 여사가 경마장에서 우승자한테 이제 시상을 하기도 하는 뭐 그런 모습까지 한 걸 봐서는 당시에 뭐 볼거리가 없었던 뭐 시기이기도 했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요걸 재미있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신설동에서 이제 뚝섬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6.25 전쟁이에요. 한국 전쟁. 우리가 한국 전쟁 하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또 슬픈 남과 북 또 뭐 전 세계에서 아직도 분단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이제 뭐 유일한 나라이기도 한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북한 인민군들이 와갖고
먼저 신설동 경마장에 탱크랑 차량을 뭐 싹 다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평지여서 이제 괜찮고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경마장에 있던 말들을 다 또 데리고 가고 그렇죠. 인민군들이 예. 그 우리나라 그에서 이제 도로나 이제 완전히 놓아지지 않을 때는 말만한 운송 수단이 없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51년도에 다시 이제 우리 그 뭐 국군의 날 뭐 알다시피 바로 네. 뭐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되기도 했지만 이후에 유엔군들이 계속 이제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유엔군들이 좀 평평한데 좀 시내 가까운 데에 비행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뭐 비행장들이 이제 그 필요했는데 그게 다 각 지역에 있는 경마장에다가 다 유엔군 기지가 돼버리다 보니까 뭐 서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경마장을 뭐 내주게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곳이 이제 그 당시에 45년도에 찍어놓은 항공사진에다가 경마장만 색칠을 제가 이제 해봤더니 뭐 어차피 평평한 데고 이러니까 뭐 옮겨라. 뭐 급한 전쟁과 관련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갔던 곳이 이제 뚝섬 경마장입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잠깐 좀 얘기를 하면은 네. 예, 그래서 이 당시 유명했던 한국전쟁 때 했던 말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갈 건데요. 네네. 레클리스라고 그 당시 이제 서울에서 활약하던 말이었어요. 네. 가지고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신서울 경마장 네. 풍경. 가지고 아침에라는 이름으로 제주 출신의 암말이었는데 그 신설동 경마장에서 날리던 말이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아침에란 이름으로 했는데 전쟁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이제 그 유지를 못하고 그리고 어지러울 때니까 미군에다 판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누나의 의족을 구하기 위해서 미해병대에 팔았다. 그래가지고 이 그 산이 많잖아요. 여기에 네. 포탄을 나르는 군마로 군마로 활약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레클리스란 이름, 아침에란 이름에서 이제 레클리스란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엄청난 활약을 했대요. 정말 한 번만 그 고지까지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부터 혼자 갔대요. 길을 똑똑하네, 알아가지고 진짜. 굉장히 똑똑해서. 네. 그래서 전체가 전우처럼 여기면서 그 부대의 마스코트가 됐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때 미군 그 한국 전쟁에 대한 그 홍보도 필요했으니까 기사로도 이제 미국에 그쵸. 나가고 그래서 영웅이 돼서 뭐 초콜릿과 맥주도 막 이렇게 벌컥벌컥 먹었다고 그러고 예, 그렇다고 휴전이 됐는데 데리고 갈수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얘는 말이 아니다. 우리 전우다. 그러다고 하면서 결국 같이 했던 전우들이 데리고 미국으로까지 갔답니다. 어머. 그래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일생을 지내다가 그리고 그 해병대 중에서 이제 그 전우 중에서 목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이 레클레스 그러니까 아침이었던 이 말을 받아서 그 천수를 누리다가 어머. 이렇게 죽었고 묘지도 생겼고 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 말 해병대 본부에 이렇게 동상까지 만들 정도로 이렇게 했답니다. 이 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설동에서 아침에란 이름으로 활약을 했던 경주마였죠. 이 얘기를 잠깐 좀 네. 그 빗나가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자, 아우 그러면은, 정말 네. 전우라고 하는 게 뭐 저야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중요해요. 같이 전쟁을 해주던. 네. 그러니까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했을 시절인데 네. 얼마나 똑똑했으면 저렇게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넥클리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버리지 않고 그 말을 이제 본토까지 데리고 데리고 가서 가서. 마지막까지 돌봐줬다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폭탄이 옆에서 터지고 총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지금 다 못 읽어드렸는데 들고 네. 보니까 옆에서 폭탄이 터지거나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리기도 하고. 앉아있다가 조용해지면 일어나서 다시 가는 정말 똑똑했대요. 정말. 너무너무 네. 똑똑한 말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